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2달여 앞두고 대입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지난해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경남의 각 대학은 신입생 80% 이상을 뽑는 이번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경남의 4년제 9개 대학은 전체 신입생의 88.9%인 11,000여 명,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를 뽑습니다. 대학별 선발 인원은 경상국립대 3,700여 명, 경남대 1,900여 명, 창원대 1,600여 명, 인제대 1,500여 명 등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 6일 치른 9월 모의평가 가채점을 바탕으로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첫 시험이 9월 모평이기 때문에 9월 모평의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각 대학은 이번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4.7%, 충원율 100%를 자랑했던 진주교대를 포함해 7개 대학이 총 630여 명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IT공학대학과 우주항공대학 신설을, 창원대는 융합전공 등 유연한 학사 제도와 장학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의 70% 이상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대는 미래자동차학과와 게임학과 신설을, 인제대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시티 캠퍼스 현장 실습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 같은 거를 직접 배울 수 있고, 이번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 마감되며 최초 합격자 발표는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 휴식 공간 정비 공사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조립식 흡연실과 자재 등을 자신의 집 주변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이형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소방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 공간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자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커피도 나눌 수 있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 20여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역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 지공되어 있는 거하고 마이너스 차입분을 빼보니까 23개 되더라고요. 공사 물품들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람은 해당 소방서 서장 A씨. A씨는 흡연실과 공사 자재들을 소방서에서 26km 떨어진 창원시 외곽 한 공터로 옮겼습니다. A씨가 퇴직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 땅이었습니다. 누구 집인지 알고 계신가요? 항공사들이니까 하는 이야기는 뭐 A씨가 가져간 흡연실과 자재는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 2016년 3월에 설치된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 정도 크기로 새 물품은 조달청에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불용 처리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운반도 공사를 맡은 업체를 통해 진행했고 일체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감사실은 A씨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을 시 창원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방서 서장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 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잠시 보관해 둔 것뿐이라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반 또한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창원시 감사가 시작되자 A 서장은 자신이 가져갔던 흡연실을 지난달 말 다시 소방서로 옮겼습니다. 현장 K 이형관입니다.
사천공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 관리자 부족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객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의 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해마다 수억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에도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중단은 막을 조항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발권 창구가 텅 비었고 운항 휴무를 알리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사천에서 김포와 제주를 주당 48차례 오가는 하이에어가 돌연 운항을 중단한 건 지난 1일. 국내선은 오는 22일까지, 국제선은 다음 달 28일까지 운항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이에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승객들에게 하루 전에야 알렸습니다. 갑자기 운행이 불가하다. 갑자기 일정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사천에 돌아와야 되는데 타고 올 비행기가 없어진 거니까. 항공사 측이 밝힌 운항 중단 이유는 운항관리사 6명 가운데 5명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이에어 측은 채용과 교육이 늦어지면 운항 중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운항 재개 일정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좀 있기는 한데요. 수속 예약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항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취양 후 경상남도와 사천시, 진주시가 하이에어에 지원한 예산은 한 해 2억 원씩 모두 4억 원. 지방공항 활성화 조례에 따라 손실보전금 3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지원 근거만 있고 항공사의 일방적 휴무를 막을 조항과 사전 협의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운항 중단 사실을 불과 하루 전 공문으로 통보받은 경상남도는 우선 운항 재개 여부를 지켜본 뒤 올해 말 재정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화력과 원자력 발전 같은 굴뚝산업으로 성장한 창원 국가산단은 이제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원전, 수소산업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창원산단의 집적화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공장, 5.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두산은 70% 넘는 부품 국산화를 이뤘고 국내 최다 공급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한때 석탄 발전기를 만들던 기술은 지금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수소, SMR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혼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가스터빈 쪽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옛날에 대형에서 소형으로 가는 SMR에 지금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에너지 산업, 다가올 50년 새 판을 짜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꼽히는 에너지 대안은 소형 모듈 원전 SMR. 일반 원전보다 입지가 자유롭고 방사능 유출 우려가 적어 수요가 크게 늘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SMR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창원 국가산단 업체들의 부품 개발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꾸려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게 시급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이 지고 해상풍력이 뜰 전망입니다. 특히 창원 국가산단에는 풍력 터빈과 해상 하부 설비 제작 능력을 갖춘 기업이 많아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 국내에서 실증하고 내수 시장을 확보한 이후에 해외를 진출하는 전략이 적합해 보이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바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특화된 기술들을 개발해서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수소 산업도 창원 국가산단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작은 원소다 보니까 금속 같은 것도 투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기밀성이 얼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원이나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기계산업 쪽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풍력과 수소, 원자력이 어우러진 에너지 산업 분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미래 에너지 산업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전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공기업과 지역 기업들이 오늘과 내일 창원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은 한전 상생협력본부장의 토크 콘서트와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 면접 체험, 직군별 취업 전략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지역 기업과 공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진해신항건설에 5천억 원대 공사가 순차적으로 발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진해신항 사업은 용원 수로 정비와 진해신항 1단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 등 5,300억 원 규모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올해 난방파제 건설 2,900억 원이 발주됐고 방파제 호환과 준설토 투기장 3구역 호환이 발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에 맞춰 배후도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신항선 등 광역 연계철도망 신규 사업 반영과 신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연장 추진 등 내륙 물류 거점 조성 구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용역 중인 창원 국가산단 중장기 계획에 신공항 중심의 대응 전략을 담고 신공항 특별법 개발 예정 지역 범위가 창원시까지 확대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